아. 우리 이제 카프카를 설치하고 카프카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시는 작업을 하실 텐데요. 카프카를 설치하시기 전에 간단한 구성 요소들,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카프카는 중간에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버의 역할을 하는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브로커가 그런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발행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프로듀서라고 표현을 해요. 퍼블리셔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메시지가 전달을 해줄 거고, 브로커의 토픽이라는 브로커의 토픽이라는 곳에 메시지가 저장이 될 거예요. 메시지가 저장되는 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에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가서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 자, 이게 컨슈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에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가는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작업을 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어, 프로듀서가 저장한 메시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컨슈머, 프로듀서, 브로커, 토픽이 각각 어떤 건지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할 거고 우리는 이제 CLI를 이용해서 카프카를 다뤄보실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로 카프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를 살펴보실 거예요. 보통, 사실 이제 브로커는 여러분들 한 대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세 대 이상을 클러스터링 해서 구축하라는 게 카프카의 도큐먼트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이거든요. 브로커를 세 대를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한 대의 서버처럼 우리가 운영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브로커들을 관리하는, 중간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주키퍼라는 프로그램이 이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버전을 2.7대 버전을 설치하고 살펴보실 거거든요. 2.7대 버전을 설치하고 사용하실 건데, 그 2.7대 버전을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송하면 이 브로커 안에 이제 토픽이라는 공간에 메시지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가 여러 컨슈머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컨슈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의 컨슈머들로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카프카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테스트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먼저 이제 서버를 어, 다 다양하게 구축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 이제 버추얼박스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세대를 깔아 놓고 클러스터링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AWS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살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우리는 브로커 한 대만 운영을 해서 카프카에 대한 맛을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AWS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추얼박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시던, 네, 같이 이제 확장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딱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들이 되게 막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최소한 브로커, 브로커는 뭐라 그랬어요? 카프카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그죠? 서버.
서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메시지를 저장하고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저장하고 컨슈머가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브로커고 그다음에 토픽. 토픽은 메시지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프로듀서가 보낸 메시지를 저장하는 곳이 이제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프로듀서. 자,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곳, 이벤트를 발행시키는 곳이 이제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슈머. 자, 메시지를 가져오는,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가져가는 어떤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컨슈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듀서는 메시지가 생성되는 곳이고, 여기는 컨슈머는 메시지를 이 메시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메시지는 곧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메시지를 소비하는 곳.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설명들을 여러 개를 드리고 이제 여러 번 드리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딱 보고 나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카프카를 설치해 보시는 그런 작업을 해 보실 텐데 자,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 주시고요. 카프카 아파치 ORG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카의 아파치 ORG 사이트에 접속하실 거예요. 자, 카프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 가능한 버전. 일단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카프카라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있죠. 이 다운로드 카프카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이제 사용 가능한 버전은 3.6.1대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버전들이 높은 버전들이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2점대 먼저 맛보기 하시고 뭐 3점대로 올리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7 버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7 버전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2020년에 릴리즈 됐어요. 2020년. 그래서 2.7.0 버전의 스칼라 여기 보면은 스칼라 2.14 여기 TGZ 요게 TGZ가 이제 타르GZ 파일 압축 파일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메시징 시스템인 MQTT는 경량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IoT 쪽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실 용도로 IoT 쪽에서 이제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었고, 요거는 지금 네, 카프카는 지금 보니까 네, 66메가 정도 되네요. 그쵸? 요거를 우리가 압축을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요 타르 지제 파일을 압축을 이제 풀어주실 수 있게 위치 경로 프로그램을 좀 살짝 옮겨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네, 제가 요 옮긴 위치로 제가 CMD 창을 열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D 창을 열어주시고 제가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네,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요 TGZ 파일 같은 경우는 타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윈도우 10 이상으로 가시면은 타르 명령어나 리눅스에서 사용하시는 머신 대 머신 카피할 때 사용하시는 명령어인 SCP 명령어 같은 경우는 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이 됩니다. 타르에
마이너스 옵션도 뭐 순서 틀리셔도 되고요. 그냥 보통 FZ, XVFZ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걸어주셨고요. 카프카에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타르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압축을 풀 거예요. 엔터, 아이고, Z가 지원이 안 되네요. Z를 빼고 가겠습니다. 네, Z는 빼고 압축을 쭉 풀어줬어요. 자, 우리 여기 XVF 옵션만 주고 카프카 압축 파일에 압축을 해제하는 그런 작업을 처리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자, 탐색기로 다시 가셔서 압축을 해제하고 나면 이렇게 카프카 언더라인 2.1.3 2.13-2.70이라는 네,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이 폴더로 들어가면 네, 빈이 있고요. 빈에는 뭐 각종 이제 실행 파일들이나 이런 스크립트 파일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컴피그는 설정 파일이 저장된 곳이고, 저 컴피그는 설정 파일들, 프로퍼티스 파일로 설정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LIB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 카프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프카는, 이 카프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 맥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하나로 다 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빈에 가시면은 여기 스크립트 파일, sh라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리눅스하고 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쉘 스크립트 파일이고요. 빈 안에 윈도우즈까지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배치 파일들이 모여 있죠. 자, 지금 제가 확장자가 지금 추가가 안 돼서 확장자 파일 확장자도 네,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배치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우선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카프카 우리 지금 2점대 카프카 2점대까지 오시면은 카프카 2점대에서는 주키퍼라는 프로그램이 카프카 브로커를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키퍼가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자, 주키퍼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주키퍼를 실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명령어는 여기 보면은 주키퍼 서버 스타트가 있고 주키퍼 서버 스탑이 있습니다. 자, 주키퍼 서버 스타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 우리 윈도우가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똑같이 카프카 서버 스타트 sh 파일이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설정 파일을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설정 파일을 지정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컴피그에 주키퍼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주키퍼 프로퍼티스 파일이 주키퍼에 대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키퍼 프로퍼티스 파일을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저는 그냥 메모장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키퍼 프로퍼티스 파일을 열어주셨는데, 주키퍼 프로퍼티스 파일에서 데이터 DIR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 DIR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저장될 어떤, 그러니까 스냅샷 데이터죠. 스냅샷 데이터를 저장할, 얘가 내부에서 사용할 저장할 이제 경로를 지금 TMP 밑에 주키퍼 이렇게 이게 리눅스나 이제 맥에서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루트 밑에 템프 디렉토리는 이미 이제 기존의 리눅스에서 제공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키퍼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제 이런 스냅샷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 뭐 이대로 그냥 놔두셔도 우리가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요거를 이제 C 드라이브로 인식해서 요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템프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주키퍼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
클라이언트 포트가 2181이에요. 기본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218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맥스 클라이언트는 그 동시 접속하는 개수, 뭐, 기본값이 60 정도고요. 요 0은 그냥 무제한으로 동시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네,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포트 번호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키퍼를 먼저 실행하시는 방법은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 우리 그 경로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패스에다 등록해 놓고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명령어를 좀 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냥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빈의 윈도우즈까지 들어왔지만 네, 그냥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빈 바로 밑에 있는 sh 쉘 스크립트 명령어들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위치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로를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CMD 창을 열고 우리가 이동을 해볼게요. 네, CMD 창을 열고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주키퍼를 실행하실 거예요. 자, 주키퍼를 실행하실 때는 항상 설정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명령어는 우리 Z5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 버튼을 누르면 주키퍼 서버 스타트 배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 자, 주키퍼 설정 파일이 있는 곳이 컴피그죠. 자, 컴피그 안에 있는 주키퍼 프로퍼티스 파일이 설정 파일이에요. 자, 이 주키퍼 설정 프로퍼티스 파일 설정 파일을 네, 그대로 입력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자, 저는 지금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게, 지금 PC를 바꾸고 자바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자바 설치를 아직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고, 네, 잘 나왔네요. 카프카를 사용하시려면 자바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제가 자바를 설치만 해놓고 시스템으로 등록을 안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가셔서 자, 환경 변수에다가 자바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자바 홈으로 네, 자바 홈 디렉토리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패스에 등록이 돼야 돼요. 패스에 등록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 자바 설치 후에 등록을 하셨으면 이 커맨드는 더 이상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새로 커맨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커맨드를 띄운다는 거는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을 우리가 갖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띄우고 자, 요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요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싫으시면 뭐 실제로 긴 윈도우까지를 패스로 등록해 놓고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정해진 경로로 가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주키퍼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 네. 일단 주키퍼부터 실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실행하실 때는 설정 파일을 네, 같이 실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서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네, 이렇게 잘 올라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그다음에 얘가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콕 찍어 주시는 것도 하지 마세요. 어, 그거에 물려가지고 이제 특히 주키퍼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서 이제 우리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버를 실행할 거거든요. 카프카 서버를.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클릭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게 되면 예, 메시지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전송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인포 바인딩. 아, 여기 있죠? 네.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인포 바인딩 투 포트 해가지고 자 0.0.0.0 0.0.0.에 2181이라고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키퍼는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게, 자, 여기 새 탭에서 열을게요. 새 탭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시고, 자, 역시 주키퍼는 이미 띄우셨으니까, 네, 우리 해당 위치로 가겠습니다. 네, 요 위치도 뭐 카피해놓고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등록해놓고, 패스로 등록해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를 실행하실 거예요. 자, 카프카를 실행하실 건데, 카프카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파일을 좀 우리가 수정을 하실 거고요. 컨피그에 가셔가지고, 여기 카프카가 명령어가 server.property예요. 카프카 설정 파일이 server.property고 이 server.property를 메모장에서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server.property가 보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스너의 역할을 하는 게 플레인 텍스트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9092 지금 열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위에 보시면은 리스너는 호스트 네임하고 포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일단 요 리스너를 하나 주석을 샵이 주석이거든요. 주석을 빼고 플레인 텍스트 준 다음에 슬래시 주고 여기다가 우선은 우리가 127점 자, 127.0.0.1 이렇게 쓰실 거예요. 127.0.0.1 9092 그래서 로컬에서 지금은 사용되어지니까 여기는 로컬로 여러분들 적용을 하시고 일단 차츰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정 파일 같은 것들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차츰차츰 드리도록 하고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볼게요. 넘 파티션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dir이 템프에 카프카 다시 로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설정 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네, 뭐만 바꾸셨냐면 리스너의 플레인 텍스트 127.0.0.1에 9092 설정하시는 작업까지 해주셨어요. 예, 저장해 주시고요. 자, 저장해 주시고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 이제 카프카가 실행이 돼야 되죠. 카프카를 실행하실 때도 자, 마찬가지로 카프카의 서버 스타트가 명령어고요. 자, 컨피그 폴더 안에 있는 서버.프로퍼티가 카프카 서버에서 사용하는 네, 서버.프로퍼티스가 카프카 서버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카프카 서버도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면서 이것도 지금 커서 깜빡깜빡이면서 무한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스타티드 소켓 서버, 스타티드 데이터 플레인 억셉터, 스타트 소켓 서버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스타트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프카 서버가 스타티드 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네, 정상적으로 카프카가 실행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워서 카프카가 어떤 포트들이 열려져 있는지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2182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버를 두 개를 띄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 주키퍼는 이 카프카 서버들을 관리하는 카프카 서버를 우리 브로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주키퍼는 카프카 서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주키퍼를 먼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카프카 서버를 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카프카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주키퍼를 먼저 실행하셔야 돼요. 자, 주키퍼 실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카프카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실행하실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카프카 서버 실행하시는 것까지 하셨고요. 어, 우리가 토픽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픽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토픽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픽 내용도 확인하고 그 토픽의 데이터도 저장하고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는 우리 프로듀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도 저장하고 컨슈머로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